자바스크립트의 디스, 정말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이게 코딩에 막 입문하신 분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넘어오신 분들도 꽤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의 디스는 좀 독특해서 다른 언어랑은 조금 다르게 동작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디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꼭 알아야 하는 핵심만 싹 긁어서 알려드릴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디스는 어떤 객체를 가리키는 키워드예요. 자, 그런데 그게 대체 무슨 객체인지가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걸 딱 정해서 말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디스가 가리키는 객체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자, 그러면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디스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디스는 함수를 호출한 객체이다. 자, 아직은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 끝날 때쯤에는 아, 그런 말이었구나 하고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전역적인 문맥에서 디스는 어떤 값을 갖고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전역적인 실행 맥락에서, 그러니까 함수 외부에서 디스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윈도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윈도우 객체는 우리의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전역 객체예요. 이런 식으로 열어서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if문 안에다가 디스를 넣어도 똑같이 전역적인 문맥에서 디스에 접근한 거기 때문에 윈도우 객체를 가리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전역적인 문맥에서 이렇게 디스에 접근을 하면은 디스는 윈도우 객체가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엄격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디스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파일 위에다가 use strict라고 적어주면은 엄격 모드가 활성화되는데요. 엄격 모드를 활성화시키고 디스를 전역적인 문맥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똑같이 윈도우 객체가 디스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엄격 모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use strict를 사용해서 엄격 모드를 활성화시킨다는 건 자바스크립트한테 야, 내가 쓰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조금 더 엄격하게 검사해줘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엄격 모드를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면 변수를 선언하지도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해도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에러를 보여주지 않아요. 하지만 맨 위에다가 use strict라고 써가지고 엄격 모드를 활성화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기 전에 사용하면 안 돼요 라고 에러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에러를 없애려면은 이런 식으로 var 키워드를 쓰거나 let 키워드를 쓰거나 해가지고 변수를 선언을 해야지만 동작하도록 문법을 더 엄격하게 검사를 해주는 거죠. 뭐 다른 기능들도 더 있지만 use strict는 그냥 문법을 더 엄격하게 검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역적인 맥락에서의 디스는 엄격 모드와는 상관없이 윈도우 객체를 가리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함수 내부에 있는 디스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mai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 함수 안에서 디스에 접근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함수 내부에 있는 디스는 이 함수를 어떻게 호출했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디스는 이 디스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를 호출을 한 객체가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function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은 이 함수는 윈도우 객체에 등록이 돼요. 이렇게 콘솔에 윈도우를 찍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윈도우를 열어보면은 쭉 내리면 우리가 정의한 main이라는 함수가 윈도우 객체 안에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main 함수를 이렇게 그냥 호출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 디스가 윈도우 객체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사실 이렇게 전역적으로 함수를 호출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window.main 이렇게 호출하는 거랑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 main이라는 함수는 윈도우 객체에 등록이 된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이 함수 안에 있는 디스 값은 함수를 호출한 객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있는 main이라는 함수를 직접적으로 호출한 객체는 윈도우예요. window.main으로 함수를 호출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안에 있는 디스 값은 윈도우 객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윈도우를 생략을 하고 메인 함수를 호출해도
쉽게 말하면 똑같이 윈도우 객체 안에 있는 main이라는 함수를 불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this 값은 윈도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use strict라고 써서 엄격 모드를 활성화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main으로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 this 값이 undefined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this 값을 윈도우로 만들어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window.main이라고 호출을 해야지만 윈도우가 나오고요. 이 엄격 모드 use strict를 함수 내부에서 설정해줘도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윈도우를 지우고 main이라고만 함수를 호출해주면은 똑같이 undefined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object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name은 별 코딩 이렇게 해주고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이 main이라는 함수를 오브젝트 객체의 메서드로 넣어 볼게요. 똑같이 이 함수 안에서 this에 접근을 하고 출력을 해 볼게요. 메서드라는 거는 객체의 속성으로 쏙 넣어진 함수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브젝트 객체의 메서드로서 메인 함수를 호출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this는 어떤 값을 갖고 있을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 메인 함수 안에 있는 this는 우리가 만든 오브젝트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수 안에 있는 this는 함수를 호출한 객체가 됩니다. 이 main이라는 함수는 어떤 객체가 호출시켰나요? 여기 바로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라는 객체가 메인 함수를 호출시킨 거죠. 오브젝트.main으로 오브젝트의 메서드로서 메인을 호출시켰으니까요. 그래서 this는 이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이게 언제 유용하냐면 객체의 다른 속성에 접근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이 this는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this.name으로 이 별 코딩에 접근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출력시켜보면은 별 코딩이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 name은 지워줄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his는 함수를 호출한 객체가 됩니다. 그 말은 오직 이 함수를 호출한 객체가 누구인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밑에다가 main2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에다가 오브젝트 main 이렇게 해서 이 main 함수를 main2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한 다음에 이 main2라는 변수에 담겨 있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윈도우가 출력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main2 함수를 호출한 객체는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main2는 그냥 전역적으로 호출된 함수니까요. 이제 이거는 이렇게 지워주고,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은 이 this는 함수가 정의된 위치나 방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있는 메인 함수를 지워주고 여기 객체 밖에다가 아까 한 것처럼 메인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자, 지금 우리는 메인 함수를 오브젝트 바깥에다가 만들어줬죠. 자, 이제 이 바깥에 있는 메인 함수를 오브젝트의 메서드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키하고 값이 똑같은 이름이니까 이렇게 생략해줘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메인 함수를 먼저 정의하고 그 이후에 객체를 만들어서 이 객체의 구성원으로 메인을 포함을 시켜줘도 똑같이 this는 오브젝트 객체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함수가 오브젝트 바깥에서 정의되었던 아니면 오브젝트 안에서 정의되었던 상관없이 이 메인 함수를 호출한 객체가 오브젝트라면 this는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줘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인 메서드를 지워주고 이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오브젝트에다가 메인 함수를 이렇게 이후에 추가해줘도 똑같이 this 값은 오브젝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오브젝트 안에다가 스몰 오브젝트라는 또 다른 객체를 구성원으로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name은 작은 별 코딩 이렇게 해주고 메인 함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이 메인 함수를 호출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해볼 거예요. 오브젝트 small object.main. 자, 이런 식으로 호출하면은 이 메인 함수의 this는 뭐가 될까요?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정답은 small object가 나와요. 여기 작은 별 코딩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있는 small object가 this 값이 됐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메인 함수를 직접적으로 호출한 객체는 small object이기 때문에
디스 값은 스몰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함수의 디스 값이 궁금하다면 그냥 여기 점 바로 왼쪽에 있는 객체를 보면 돼요. 생각보다 쉽지 않나요? 아닌가요? 많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동적으로 막 바뀌는 디스 값을 일일이 추적하는 건 좀 귀찮은 일이죠. 만약 우리가 이 디스 값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원하는 객체로 고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수를 누가 호출하던 어떻게 호출하던 상관없이 말이에요. 이것도 가능해요. 그럴 때는 바인드라는 걸 이용하면 돼요. 함수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객체를 바인딩,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메인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메인 함수를 호출하면은 아까 본 것처럼 윈도우 객체가 디스 값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이 디스 값이 윈도우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객체를 우리 마음대로 디스 값으로 설정하고 싶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메인 함수에다가 다른 객체를 바인딩 시켜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메인 바인드라는 변수에다가 메인 함수를 할당해 줄게요. 그런데 그냥 할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수 뒤에다가 바인드라고 붙여주고 이 바인드의 인자로 우리가 원하는 객체를 넣어줄 거예요. name, hi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화면이 너무 작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만들어준 메인 바인드라는 함수를 호출해 볼게요. 자, 이걸 호출하면은 이제 디스 값이 더 이상 윈도우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넣어준 새로운 객체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메인 바인드라는 함수를 어떻게 호출하던 상관없이 디스 값을 우리가 여기에 넣어준 객체로 고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메인 바인드 함수를 넣고 오브젝트 메인 바인드라고 호출을 해줘도 여기 똑같이 name, hi 이 객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메인 바인드를 호출한 객체는 오브젝트라는 객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멋지지 않나요? 자, 이 바인드라는 거는 새로운 함수를 반환해줘요. 우리가 만들어준 메인 함수에다가 바인드를 붙이면은 이 바인드라는 거는 우리가 넣어준 이 객체가 디스 값으로 설정된 새로운 함수를 반환해줘요. 그래서 그 새로운 함수가 메인 바인드에 들어가서 우리는 메인 바인드를 호출해 준 거고요. 자, 그런데 바인드에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바인드 된 걸 또 바인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미 이 객체로 바인딩이 된 메인 바인드라는 거를 또 가져다가 메인 바인드 이렇게 해서 메인 바인드를 가져다가 한 번 더 바인딩을 해주면은 이 한 번 더 바인딩을 해준 건 그냥 무시해버려요. 메인 바인드를 한번 호출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바인딩을 해준 디스를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바인딩을 해준 여기 이 빈 객체가 디스 값으로 출력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자,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처럼 오브젝트 객체를 만들고 name은 별 코딩 그리고 main이라는 함수를 똑같이 추가해 줄게요. 자, 이걸 이렇게 호출하면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오브젝트 객체가 디스 값으로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디스 값을 우리가 원하는 걸로 바꿔주고 싶다면 이 함수에다가 바인딩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함수 뒤에다가 바인드 이렇게 하고 뭐 name은 멋진 객체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주면은 자, 디스 값이 우리가 넣어준 멋진 객체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거는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함수를 돔 요소의 이벤트 처리기로 사용할 때 디스 값은 어떤 식으로 설정되는지 살펴볼게요. 우리가 버튼을 클릭한다든지 스크롤을 한다든지 그럴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할 때 이벤트 리스너를 사용하죠. 자, 그러면 HTML로 가서 여기 안에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버튼.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HTML에 연결을 해줬어요. 여기 요거 differ 넣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 버튼의 id로는 btn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가서 이거 싹 지워주고 이제 이 버튼 요소를 가져올게요. document get element by id 그리고 btn. 자,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의 HTML 요소인 버튼이 잘 가져와졌겠죠. 뭐 콘솔 로그 버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잘 가져와진 걸 볼 수 있네요.
자, 이제 버튼에다가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해 줄 거예요. add 이벤트 리스너, 클릭 이벤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함수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콘솔 로그 this.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조그만 버튼, 너무 조그맣네요. 이거 좀만 더 키워야겠다. 자, 이제 잘 보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여기 있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해서 this 값을 한번 콘솔에 출력해 볼게요. 이 버튼을 눌렀어요. 자, 이 버튼을 누르니까 this 값으로 우리의 버튼 요소가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자, 함수를 돔 요소의 이벤트 처리기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this 값은 이 이벤트를 발사한 요소로 설정이 돼요. 우리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클릭 이벤트를 발사한 요소는 이 버튼 요소이기 때문에 이 this 값은 버튼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이벤트 처리기 함수에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받아와 준 다음에 이벤트 타겟은 this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버튼을 클릭하면은 true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this는 이벤트 타겟인 버튼 요소가 맞다고 하네요. 자, 이거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this에 대해서 꽤나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핵심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은 아마 다 커버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펑션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든 함수는 동적인 this 때문에 이리저리 바인딩하느라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화살표 함수를 사용해보세요. 화살표 함수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영상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분량이 꽤나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지만 잠깐 언급 정도만 해볼게요. 화살표 함수는 자바스크립트 ES6 버전에서 나온 문법인데요. 함수를 더 간결하게 선언할 수 있고 동적인 this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없애주는 장점이 있어요. 전통적인 함수의 this는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에 따라 동적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하지만 화살표 함수는 어떤 방법으로 호출하던 this의 값이 변하지 않아요. 화살표 함수의 this 값은 그 함수를 감싸는 스코프에 this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 함수는 우리 개발자 인생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화살표 함수가 전통적인 함수를 모든 상황에서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함수와 this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화살표 함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